전기전자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자회로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소자인 저항, 인덕터, 캐피시터 소자들에 대한 특성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우선 전압, 전류, 그리고 직류, 교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겠는데요. 전하는 자유전자, 전자를 얘기를 하고 단위는 쿨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압, 전압은 자유전자들에 대한 움직이는 힘 또는 이제 회로상에서 두 지점 간의 포텐셜 차이를 전압이라고 하고, 전류는 이 차지, 앞에서 말씀드린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류 그리고 교류는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 전류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가 변화하는 삼각함수의 특성을 갖는 그러한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회로들입니다. DC 서킷, 그리고 AC 서킷, 그리고 오픈 스위치가 가미된 서킷, 그리고 이제 용어들이 표기된 그러한 예들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기호들이죠. 저항 기호, 캐패시터, 인덕터, 그리고 볼테지 소스, 커런트 소스들에 대한 기호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항의 특성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조절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열로 소비하는 소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X축이 전류, 그리고 Y축이 전압이라고 할 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이 값이 바로 저항값이죠. 그래서 R은 V를 I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굵은 실선은 아이디어란 케이스고요. 실제적으로서는 이렇게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저항이 전류가 흐르면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한 열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장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와이어 레지스턴스가 하나 있다고 할 경우에 길이를 랭스 L로 보고 단면적을 A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수한 이 R이란 값은 이 레지스티비티, 즉 이 선장을 이루는 물질의 비저항입니다. 로를 L과 곱하고 그 값을 단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순수한 R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되죠. 네, 저항 앞에서 제가 레지스티비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물질별로 고유한 레지스티비티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요 알루미늄과 그리고 카파를 보시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아주 낮은 레지스티비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흘려줄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항 패키지 종류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항의 특성 가운데 직렬과 병렬 연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다들 어렸을 때 중학교나 이런 곳에서 배웠을 건데요.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계속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저항이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캐패시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캐패시터는 우리가 보통 콘덴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회로상에서 전기 용량을 이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로 이게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부에는 이제 두 개의 도체판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절연체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 캐패시터의 값을 캐패시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위는 페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압전류 관계는 이와 같은 수식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용되는 곳은 IC 칩의 이제 보조적인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로패스 필터 이런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이제 캐패시터를 나타내는데요. 요와 같은 그림은 이제 픽스드 캐패시터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폴라라이드 캐패시터, 그리고 회로상에 쓰이고 있는 이 캐패시터들에 대한 기호를 보실 수 있고요. 이 그림은 캐패시터의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두 개의 도처판이 절연체를 사이에 두고 돌돌 감겨져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실물 사진이죠. 캐피시터가 이렇게 큰 모양을 한 캐피시터의 구조입니다.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요. 네, 작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왼쪽에 그래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주파수죠. 프리퀀시에 따라서 임피던스의 변화율을 보이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캐피시터의 고유 특성인데요. 요거에 대한 특성은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캐패시터들은 이와 같은 작은 원통 모양 또는 세라믹, 뭐 탄탈 이런 사용 목적에 맞는 기능과 물질들을 사용해서 캐패시터를 제작합니다. 캐패시터의 용도입니다. 먼저 백업 용도죠. 이게 뭐냐? 배터리입니다. 요즘에 이제 IC들에 대한 구동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이 구동 스피드가 빨라졌는데 이 순간적으로 이제 스위치가 온오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 전압 강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압 강화가 IC를 오동작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콘덴서 캐피시터가 저장한 전기를 IC에다가 공급하는 그러한 백업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디커플링인데요. 이 디커플링은 이제 교류가 흐르는 특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캐패시터는 교류가 흐르고 직류가 흐르지 못하죠. 그래서 이 기능 특성을 이용해서 외부의 유도 노이즈 또는 이제 고속 회로의 어,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래서 이제 전원 회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이제 커플링이라는 용도인데요. 요거는 직류가 흐르지 않는 특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직류와 교류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직류를 제거하고 교류만 흘러갈 수 있도록 보통 오디오 회로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인덕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인덕터는 이제 코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동선과 같은 도선을 이 나선 모양으로 감아 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도선을 많이 감을수록 코일의 성질이 강해지고 헬리값도 커지게 되지요. 코일은 아무것도 안 넣은 것도 있지만 이보다는 이제 철심을 감거나 이제 코어라가 하는 이제 철분말을 압축 응고시킨 것을 감는 게 더 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덕턴스, 인덕터의 값인데요.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 전압전류 관계는 이와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도면을 보시면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특정한 전압이 인가될 때 이 인덕터를 만나게 되면 이 커런트는 이렇게 약간 사선을 가지고 늦게 증가를 하죠. 그리고 꺼지는 것도 약간 늦게 꺼집니다. 그리고 볼테이지의 변화는 어, 좀 약간 톱니바퀴처럼 보이게 되죠. 이 특성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인덕터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인덕터의 이제 종류입니다. 인덕터가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엔 다 도선이 감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인덕터의 전류와 자석 관계인데요. 전류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자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동일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덕터는 필터, 그리고 센서, 트랜스포머, 모터, 에너지 저장하는데 사용되고 있죠. 첫 번째로 사용되는 용도는 이제 아날로그 필터입니다. 이 아날로그 필터는 이 회로상에서 L 값과 C 값을 조정하여서 사용자가 원하는 주파수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게 해서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공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진 회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는 밴드 패스 필터, 병렬 회로는 밴드 리젝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특성을 잘 보시려면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거고. 결국 이 얘기는 임피던스가 감소한다는 것은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렬회로 리젝 필터에서는 임피던스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전류는 당연히 감소를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특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변압기입니다. 우리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변압기는 이제 상호 유도 원리를 이용해서 교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1차와 2차 두 개의 코일이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감겨져 있을 경우에 1차 코일에 교류 전압이 걸리면 그 교류 전압에 의한 자석 변화가 나타나고 그거에 따라서 2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일어나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평활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제 스무싱 서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AC, DC 컨버터에서 맥류, 리플 시그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 시그널은 이런 트랜스포머에서 유도 기전력으로 인해서 전류가 발생되었을 때 이 다이오드 때문에 이제 위쪽 부분만 남게 되고 아래쪽 부분은 잘리게 되죠. 이러한 리플 시그널을 DC 신호로 DC 전압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전자석으로 사용될 수가 있죠. 쇠막대 아니면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쇠 못에다가 도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주면 이 전자석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실험은 제 기억에 아마 초등학교 때 아니면 뭐 중학교 때 많이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전류가 흐를 때만 이제 자석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항과 인덕터와 캐패시터의 특성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플한 이제 서킷 그램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나의 회로에서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 인덕터만 먼저 보시면 X축은 프리퀀시, Y축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리액턴스입니다. 그러면 프리퀀시에 따라서 리액턴스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즉 XL은 E 파이 FL이라는 값을 갖고요. 캐패시터는 프리퀀시에 따라서 리액턴스가 반비례를 하는데, 그래서 XC는 E 파이 FC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L과 C를 조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캐패시터에 대한 특성 그리고 레지스터의 특성이 만나서 특정한 주파수를 셀렉션할 수 있는 공준회로를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 그래프를 보시면 프리퀀시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쭉 줄어들고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래프를 보시면서 L과 C의 회로들이 이러한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부한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직류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볼테이지가 변하지 않는 전류, 그리고 교류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변화하는 전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류는 보통 이제 배터리, 그리고 교류 전류는 우리가 사용하는 뭐 110V, 220V와 같은 전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조절해서 전기 에너지를 열로 소비하는 소자, 그리고 캐패시터는 전기 용량을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하는 장치, 그리고 인덕터는 코일이라고 하면서 전류의 변화를 이용해서 전압의 변화를 유도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전자회로 기초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